오늘은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화, 그 중에서도 구글이 좋아하는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 블로거들은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열심히 글을 쓰기로 각오를 합니다. 글을 많이 써야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만의 글쓰기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무작정 글만 작성하시다가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수익이 적어서 90%의 초보 블로거는 포기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글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쓰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승인 이후 글을 많이 쓰면 수익화가 보장되는 줄 압니다. 그게 안 되면 이런저런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시도란 글을 쓰지 않고 이 원인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지상정이 있고 노력하는 자에게 길이 열려야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애드센스 블로그에서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애드센스 승인 이후 열심히 글을 써도 수익이 나지 않는 샌드박스의 구간의 개념과 이 구간을 힘들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수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영상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 유입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연 검색 유입을 확보하셔야 돼요. 내가 네이버에 있는 트래픽을 끌어와서 돈을 벌면 구글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끌어온 트래픽이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외부 트래픽만 가져오는 형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구글은 이 블로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블로그로 의심을 하다가 경고 없이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노출을 아예 안 주거나 광고 노출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전 영상이 외부 유입을 통해서 이 샌드박스 구간,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죠. 이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구글에게 잘 보이는 글도 써야 되는데 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외부 유입, 자연 검색 유입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아야 돼요.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점수 따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글은 어떤 글을 좋아하나요? 딱딱한 틀에 박힌 글을 좋아해요. 회사에서 휴가를 올려도 양식이 있고 보고서 작성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구글이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상위 노출이 잘 돼요. 그 양식을 SEO라고도 하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서 우리는 구글이 원하는 최소한의 규격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디폴트예요. 양식에 맞지 않게 보고서를 올리면 결제 승인권자가 승인은커녕 내용도 보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구글에게 좋은 글로 인정받고 상위 노출을 노린다면 SEO를 맞춰야 돼요. 내가 경쟁해야 되는 글들은 대부분 SEO를 최소한 맞춘 글이거든요. 자연 검색 유입이 되기 위한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5가지를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5가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메인 키워드 위치는 앞에 두셔야 됩니다. 구글은 제목 앞에 있는 키워드를 더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합니다. 내가 선택한 키워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키워드를 제목 가장 앞에 두어야 됩니다. 반드시 놓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위 노출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되도록 앞에 두어서 구글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6월이고 곧 7월, 8월이 되면 장마가 시작이 되겠죠. 태풍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글을 쓴다고 가정할게요. 이 키워드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입니다. 태풍 창문 보호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태풍 창문 보호라는 키워드를 보면 그 안에 태풍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태풍 창문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태풍 창문 보호라는 키워드도 나눠 볼 수 있어요. 메인 키워드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 태풍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 태풍 창문 보호를 검색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검색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보는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는 정보들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핵심은 내가 어떤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내용과 구성과 방향이 달라져요. 이 키워드라는 그릇에 담기는 음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옷을 사러 온 사람에게 대충 이 옷 맞춰서 입으라는 것과 같아요. 이게 내 옷이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지갑이 열리는 것처럼 키워드마다 검색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을 작성하면 내 글을 읽자마자 원하는 정보만 담겨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태풍 창문 보호라는 키워드보다 태풍이라는 이 키워드의 검색량은 많을 거예요. 내가 많은 검색량을 위해서 태풍이라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글의 내용은 태풍이 왔을 때 창문을 보호하는 내용들만 있어요. 태풍을 검색하는 100명이면 100명 모두 태풍 창문 보호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키워드와 내가 작성한 글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태풍을 검색한 사람들은 이 태풍이 언제 시작되는지, 태풍이 왜 발생되는지, 태풍 이름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원하는 내용은 없고 태풍 창문 보호에 관한 내용들만 있다라고 하면 3초에서 5초 내에 뒤로 돌아가기를 누르고 나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키워드의 검색량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위 노출을 띄울 수 있는 키워드도 아니거니와 검색자의 이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키워드로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시 돌아와서 키워드를 정했다라고 하면 제목을 작성하실 때 되도록 앞에 배치시키세요. 구글에게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알려주도록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키워드를 검색하는 검색자의 이도를 파악해서 그 니즈를 충족하는 내용을 내 글에 담아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목에 키워드 여러 개를 쓰면 되지 않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구글 노출은 괜찮습니다. 구글은 제목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도 제재하진 않아요. 구글은 좋은 컨텐츠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네이버처럼 제목에 키워드를 여러 개 쓴다라고 해서 일부 키워드를 누락시키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목에 연관 키워드를 5개, 10개, 15개 넣으면 될까요? 구글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이죠. 내 글을 실제로 읽는 검색자예요. 메인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가 적절히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작성하셔야 돼요. 제목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1시간도 모자른데 핵심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구글 SEO 글쓰기 두 번째 가이드는 제목에 숫자를 넣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더 클릭을 잘하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글이 숫자를 쓰면 노출을 더 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연결고리가 아니라 숫자를 포함한 제목에 사람들의 눈길이 더 가고 클릭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라는 데이터가 남게 돼요. 구글은 그 데이터를 읽어서 상위 노출에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숫자를 단순히 제목에 넣는다라고 해서 상위 노출이 잘 된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 중간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글에 아무리 좋은 정보가 담겨 있어도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쓰레기일 뿐입니다. 클릭을 하게 만드는 요소를 넣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숫자를 넣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제목에 숫자만 적절히 넣어도 클릭률은 올라갑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는 행위 자체를 귀찮고 싫어합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영상 컨텐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직접 검색창에 입력을 해서 내가 정보를 얻을 글을 선택하고 또 그 글에 들어가서 바로 정보가 보이는 게 아니죠. 스크롤을 내려가는 이 행동을 계속하면서 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상태거든요. 글의 내용까지 읽게 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당신이 원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라고 할 만한 최신성의 정보가 있다라는 내용을 제목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많아서 단계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뭐 하는 방법 몇 단계라고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어떤 정보를 추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면 베스트 3, 탑 3처럼 숫자의 제목을 넣어주는 거죠. 이것만으로 검색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고 클릭률을 높일 수 있어요. 왜? 제목을 통해 내가 가진 문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생기게 만들고 구글이 좋아하는 글쓰기 세 번째 전략은 글의 구조를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구글봇이 내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내가 지정한 H 태그를 통해 구조를 파악하거든요. H 태그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글의 구조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러면 구글봇은 혼동을 일으켜요. 애드센스 승인 거절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치가 낮은 컨텐츠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되는 글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수익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책을 살 때 우리는 목차를 보고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봇도 내가 설정한 H 태그를 통해 이 글이 어떤 글인지 파악을 해요.
단어 하나하나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닌 거죠. H 태그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 하나의 H1 태그는 하나입니다. 제목에만 사용하게 되는데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 스팟 모두 제목은 H1 태그가 지정이 될 거예요. 스킨마다 차이가 있기도 한데 그 내용은 차지하고 기억하셔야 될 건 H1 태그는 글 하나의 제목 하나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목 바로 아래 소제목 H2 태그를 바로 붙이지 마세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디스크리션이나 서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 바로 아래 소제목, 즉 H2 태그 붙어버리면 구글이 종종 착오를 일으키거든요. 제목 H1 태그와 소제목인 H2 태그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의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H1 태그와 H2 태그 사이에는 디스크립션, 서론을 넣어 주셔야 되고 구글이 혼동해서 내 글을 파악하게 못하게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소제목 1번, 소제목 2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소제목이 있고 그 밑에 내용을 쓰게 되죠. 그리고 소제목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에 공백을 줘야 됩니다. 구글 봇이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좋지만 사람 눈에도 보기가 좋거든요. 공백하는 방법은 티스토리는 엔터만으로 공백 설정이 됩니다. 워드프레스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엔터만 치시면 안 돼요. 시프트 엔터를 치셔야 이 공백이 적용됩니다. 공백을 활용하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의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글쓰기 구조 디자인에 대해 알려진 3가지를 꼭 적용해보세요. 네 번째,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쓰시려면 네이버 블로그처럼 쓰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네이버 블로그처럼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3가지를 주의해주세요. 첫 번째, 사진 글 형태로 나열되는 글의 전개 방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구글 상위 노출을 노리신다면 이미지의 용량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이미지일까를 스스로에게 계속 반문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은 쓰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진을 어떨 때 첨부해야 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글만으로는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다면 그때만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고 꼭 필요한 이미지만 넣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글이 쌓이면 사이트가 무거워집니다. 구글이 좋아하진 않아요. 저의 상위 노출된 글 중에는 사진 한 장 없는 글도 꽤 많습니다. 문장의 길이는 되도록 짧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어미는 뭐뭐합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작성해주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배열입니다. 중간 배열을 쓰지 마시고 양쪽 배열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 글을 발행하시면 가독성이 높아지고 깔끔한 글처럼 보이거든요. 체류 시간에 도움이 되니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글쓰기 5번째 요령은 글자 수를 억지로 늘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3,000자의 글을 아주 정성스럽게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서 10초, 5초만 머물다가 사람들이 뒤로 가기를 누르는 글이라면 이 글은 3,000자가 넘어도 좋은 글일까요? 아닙니다. 구글은 컨텐츠에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위 노출을 시켜주지 않겠죠. 그래서 글자 수가 많으면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글자 수가 800자밖에 안 돼도 발행해도 될까요? 에드센스 승인받을 때 1500자가 최소한 넘는 글을 작성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건 승인용 글의 기준이었어요. 말 그대로 구글에게만 잘 보이기 위한 구글의 에드센스 승인을 통과하기 위한 기준이었을 뿐 승인 이후에는 이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글이 좋아하는 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에요. 하나의 글에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 넣기보다는 새로운 글을 발행을 하셔서 연관된 글로 이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SEO에 유리해요. 상위 노출에도 유리하고요. 아마 계속 스스로 반문하실 거예요. 이 키워드로 알려줄 건 다 알려줬는데 글자 수가 800자밖에 안 돼요. 600자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설정한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가져와서 넣거나 쓸데없는 말이 길어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글자 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작성한 글의 길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이에 비례해서 얼마나 머무는지예요. 그럼 왜 글자 수를 최소 1500자, 2000자는 넘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나요? 사실 1500자가 되는 글이 있다라고 하면 검색자 입장에서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이 글에 머무는 시간은 30초가 안 돼요. 그리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글의 체류 시간을 50%로 잡아도 15초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이 좋은 컨텐츠다, 상위 노출을 충분히 시켜줄 만한 글이라고 확신하기가 힘든 거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600자, 800자 써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된다가 아니라
2천자, 3천자의 긴 글을 억지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블로그 고수도 3천자, 4천자가 넘어가는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계속 읽어 내려갈 수 있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없어요.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있어요.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드렸는데 1시간 넘게 듣고 싶지 않은 정보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면 귀에 들어올까요? 이 정보가 가치 있었다라고 해도 당장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글을 작성하실 때 글자 수 억지로 늘리지 마시고 쓸데없는 수식어구, 조사, 결국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지 마세요. 필요한 정보만 넣어서 글을 작성하세요. 오늘은 구글에게 잘 보이는 글쓰기 요령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 메인 키워드는 제목 맨 앞에. 둘, 제목의 숫자를 포함하세요. 클릭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H 태그 설정을 꼭 꼼꼼히 하세요. 그리고 공백도 적절히 활용하셔서 사람과 구글 모두 읽기 좋은 글, 가독성이 좋은 글로 세팅하셔야 됩니다. 넷, 네이버 포스팅 습관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뭐뭐 했어용, 구어체가 아니라 뭐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작성하세요. 5번째, 글자 수 억지로 늘리지 마세요. 이런 글들을 통해 균형 잡힌 트래픽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럼 외부 유입과 자연 검색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자연 검색 유입은 10에서 20% 정도, 외부 유입은 80%까지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초반 샌드박스 구간에서 네이버 지식인 등의 외부 유입을 활용하셔서 수익도 잡고 트래픽도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도메인을 구매하시고 운영하신 지가 1년이 넘어갔다. 물론 글은 꾸준히 발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자연 검색 유입의 비율을 조금 낮추셔도 돼요. 약간 혼동하실 수는 있는데 외부 유입은 상위 노출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자연 검색에 대한 거는 상위 노출을 노려야 되거든요. 구글한테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서 외부 유입을 노리는 글이 따로 있고 자연 검색을 위한 글이 따로 있어요. 저는 자연 검색을 노리는 글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합니다. 완벽하게 구글 노출을 노리고 글을 쓰는 글인 거죠. 하지만 외부 유입은 구글이 노출시켜주지 않아도 네이버 등의 외부 트래픽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레기 기자가 쓴 글 같은 글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구글 노출을 위한 글을 작성할 때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적용하셔서 외부 유입을 위한 글, 자연 검색을 글 모두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혼동되는 개념이나 내용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